안녕하십니까. 지단골입니다. 한 열흘 정도 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촬영 때 제가 유르트 템포 낚시로 인한 그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치 기준을 해서 잠시 촬영을 했는데 메모리 카드가 어디로 이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템포 낚시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팔을 쓰게 되죠. 과도한 팔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목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임을 해서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죠. 그걸 흔히 우리가 골프 엘보 또는 뭐 테니스 엘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손목이 또 이렇게 많이 아프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낚시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템포 낚시를 많이 하고 또 챔질을 할 때 그립을 잘못 잡게 되면은 손목에 이 근육이 시작되는 손목으로 인해서 팔꿈치 되는 연결, 즉 말해서 이쪽 힘줄이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방법, 스트레칭, 그립 잡는 방법. 제가 이 모든 것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지단골 브이로그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저 나름대로의 꿀팁이니까 들으실 거는 듣고 버리실 거는 버리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인은 딴 건 없습니다. 과도한 사용. 과도한 사용을 해서 이 팔꿈치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흔히 우리 낚시로에서 생기는 거는 테니스 엘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일명 의학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팔꿈치 외상가염이라고 그렇게 하고 상가염, 팔꿈치 상가염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립을 잘못 잡았을 경우, 또 과도한 힘을 줬을 경우, 반복적인 계속 그 챔질을 통해서 손목으로 시작되는 근육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모든 손목에 움직거리는 근육의 출발점은 팔꿈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사진을 살짝 담아놨는데 나중에 같이 올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템포 낚시, 또 백수, 뭐 50수, 70수, 또 특히 3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데라도 앞솔림이 좀 많겠죠. 그렇게 해서 무리가 오는데 그 원인은 과도한 사용도 있겠지만 그립을 만약에 잘못 잡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해서 여기 인대가 파열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압통이 오고 통증이 오면서 압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립 잡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낚시를 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간에 같이 다 낚시하기 전에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엘보로 의한 외상가염으로 인한 치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는 그 수술 치료까지 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물리치료하면서 이제 가르쳐 줬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팔을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서 찌긋하게. 예, 이렇게 당기면 어디 영향을 주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이렇게 지나간 인대에 이렇게 밑으로 인대로 지나가는 요 사이에 자, 우리 손목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인대가 이렇게 있겠죠. 요 사이에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뼈 사이에 들어가는 신경인데 여기서 압통을 받으면 손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 그립을 나중에 제가 잡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낚시 그립 이게 이제 우리가 테니스 엘보가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손을 그 검지 중지를 이렇게 움직거리면 요 근육이 바로 이 엘보에 바깥쪽 엘보죠. 이게 테니스 엘보죠. 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근육의 모든 움직임이. 그래서 과도하게 챔질로 순간적으로 힘을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파열이 생기는 거죠. 찢어지거나 무리하게 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립 잡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자, 이렇게 해서 10초간 이렇게 쭉 당기면서 5회. 그 다음에 앞으로 접치는 거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10초간 5회. 똑같습니다. 왼손도 10초간 기다려서 5회. 뒤로 10초간 5회. 그리고 엄지는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중신경이 이렇게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찌릿하게 돼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0초 정도, 2회 정도.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골격근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회전을 좀 가볍게 이렇게 해서 어깨를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충분히 테니스 엘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가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이 카메라 방향이라서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낚싯대를 받침틀에 했을 때 어떤 높이를 어떻게 되는지, 나하고 무릎 가에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나요? 저는 꼭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뒤로 갔을 경우에, 그 다음에 너무 앞으로 갔을 때, 정작 오랫동안 낚시를 하시려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무릎보다 낚싯대가 이렇게 위로 오는 낚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받침틀을 넣어놓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무릎보다 이렇게 높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챔질을 할 때. 보이시나요? 높다고 봤을 때 이 손목이 꺾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정중신경이 요 인대에 이 인대가 당기면서 여기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무리가 오겠죠. 그리고 자, 검지, 중지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할 때 이러는 경우가, 챔질 할 때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임시 들어올 때는 가볍게, 높으면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들어갈 수 없어. 손목이 꺾이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멀리 가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더 많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무릎과 낚싯대 끝의 사이가 10cm 이상은 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손목이 꺾이죠. 보이시나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가볍게 내려가죠. 가볍게 거리를 부드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이 많이 안 꺾이게 되죠. 자, 멀리 있을 때에 챔질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근육이 이게 엘보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가염이라 그러죠. 이게 힘줄에 바로 이쪽에 바깥쪽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테니스 엘보죠. 골프 엘보고 내측 외측이죠. 자, 이랬을 경우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검지와 중지에 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멀게 되면.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챔질도 빠를 뿐더러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립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요럴 때 우리가 흔히 골퍼들 이야기하는데 스트롱 그립이라 그러는데, 손을 약간 보이십니까? 검지 위에 있는 뼈가 살짝 보이도록 요렇게 하면 잘 잡힙니다. 이렇게. 네, 잘 잡혀서 이렇게 챔질 하시는 게 됩니다. 자, 뭐 제가 설명이 여러분들 와닿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챔질이 중요하겠죠. 챔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챔질을 할 때에 손목을 이렇게 높여오면서 이렇게 많이 꺾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지, 중지에 의한 신경이 여기에다가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힘이. 여러분들, 우리가 낚싯대 가볍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근육이, 이 힘줄이 무리를 안 주기 위해서 가볍게 쓰는 거거든요.
가벼운 챔이니까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지. 무거운 챔 같으면은 정말 힘들죠. 금방 이게 탈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높이가 내 무릎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자, 보십시오. 거리가 좀 먼 상태에서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목이 꺾이는 거 보이시죠? 낮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주 이 손목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같이 흘러내리죠. 그렇죠? 자, 보셨습니까? 조금 더 낮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무릎보다 많이 높으면은 이 무릎보다 예를 들어서 한 5cm 이상만 높아도 손목이 꺾이게 됩니다. 이거는 더 멀리 있으면 더 꺾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립하고 내 무릎이 10cm 이상 더 멀어지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챔질. 챔질은 뭐 여러분들 낚시하시는 분들의 전부 다 특색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렇게 거리가 멀면 주로 당기는 챔질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내림 챔질은 보면 이렇게 미는 챔질을 이렇게 하겠죠.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서 미는 챔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붕어 낚시, 유리터 낚시 때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인대에 정 말해서 테니스 엘보 쪽에 무리를 주지 않는, 힘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챔질은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챔질을 하게 되면 꺾으면 봉돌이 와서 만약에 이런 대 쪽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 여기 상처가 받겠죠. 좀 고탄성대라서 이 데미지 받으면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챔질은 할 때에 가급적이면 헛챔질을 하더라도 봉돌이 물속에서 안 나오는 챔질. 예, 저는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선을 조금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당겨 놓을 수도 있고, 들고 있다가 제가 다 깔아 앉으면 내가 챔질할 위치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저는 챔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볍게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쉽게 집어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바늘 드러날 때 이렇게 탁 흔드는 챔질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손목을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자, 입질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저는 이 챔질입니다. 그다음에 후킹이 되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익으시면 뭐 엘보는 뭐 100마리, 200마리 잡아도 엘보 없습니다. 스트레칭 잘 하시고 하면.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입질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자, 내신이 들어오면 들어가겠죠. 자, 들어왔습니다. 보셨죠? 초리대 물속에서 나오는 거리가 뭐 1m, 길어봐야 1m 40,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킹이 되면 그때 이제 들어서 자연스럽게 당기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엘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상가염이라는 팔꿈치 상가염이라고 명칭은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해서 이 손목이 움직거리는 그 근육이 끝이 어디냐면 여기에 팔꿈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염증을 생기는 거 상가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생기는 거는 테니스 상가염, 안쪽으로 생기면 골프 상가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립 잡는 거 자기보다 무릎보다 절대로 높이 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이 그립과 내 무릎 거리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도 안 좋습니다. 가까워지면 오히려 가까워지면 조금 괜찮은데 너무 멀어지면 분명히 팔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립 끝부분과 내 무릎 사이가 한 10cm 약간 전으로 이렇게 하시면 챔질도 빠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트는 챔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챔질이
아주 챔질 소리도 아주 팽팽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경험에 의한 것들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가볍게 침질하는 방법,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팔꿈치 상가염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즐거운 낚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상가염이라는 테니스 엘보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 뭐 밥 숟가락도 못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그래서 즐거운 낚시를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방법 알고 계시고, 또 미리 스트레칭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즐거운 낚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오른쪽은 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상당히 좀 심각했었는데 전부 다 잘라냈습니다. 여기 힘줄을 잘라내고 접합 수술을 그렇게 했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여기는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조금 충격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아끼고 서는 편입니다. 저는 그 낚시보다는 골프로 의한 그런 이런 상가염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조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제가 또 오후부터는 또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